신년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도 타짜. 함께하는 네 타짜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백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창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장타짜 모르게 뭐 들고 왔어요.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어요? 본인 판결. 아니요, 어제 재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마음이 아파요. 본인 판결?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어제 판결 정도면 장성철은 모든 혐의가 다 무죄지. 그럼 무죄지. 그래요? 아니 네. 어제 또 영등포 경찰서에서 뭐 하나 연락 왔더라고. 뭐라고요? 뭐예요? 의견서 내라고. 뭐야? 네? 뭐야? 아니 네. 박준태 의원과 관련해서 공천 어떻게 받았나. 그게 뭐 명예훼손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 죄 좀 적당히 짓고 살아 좀. 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아 근데 공천 어떻게 받았냐고 자, 물어보는 게 알겠습니다. 뭐 있죠. 예. 저 이걸 볼게요.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있었어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 무죄,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하고 샤넬백 이것만 유죄. 그래서 도합 징역 1년 8개월. 그다음에 저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 그다음에 요거 샤넬백은 이제 바꿨으니까 돈으로 추징금 1,281만 5천 원. 일단은 구형량에 비하면 적긴 해요. 숫자가. 박타자 이거 들었을 때 어제 이제 재판 과정에 생중계됐잖아요. 우인성 재판장인 우인성 판사 선고문 낭독할 때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 또 그래도 저건 맞네 설득됐던 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각각? 일단 전체적인 느낌이 그 생각이 났어요. 술은 마셨고 운전도 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부 유죄고 1년 판결의 실형이 나왔지만 내용은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부터 주가 조작은 그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공범 9명이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을 보면 통정매매에 김건희 씨가 가담했고 블랙펄에 김건희 씨가 맡긴 20억이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걸 김건희 씨도 알았다라는 내용이 그 판결문에 나와요. 네. 근데 공동정범이 아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방조범인데 그 점은 특검도 이해가 안 되죠. 예비적 공소사실에 그걸 포함을 안 시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지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죄다. 그 내용 어제 그 재판장이 낭독한 내용에도 보면 주가 조작을 어쨌든 인지했다. 그리고 수용했다. 그리고 그 본인이 맡긴 돈이 거기 이용됐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은 아니다. 이거는 형용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명태균 건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보면 50몇 번 무상으로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준 걸로도 의심이 되는데 근데 전속적 이익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한테 뿌렸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한테만 금전적 이익 간 건 아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무죄면은 도대체 그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해서 뭐 주라고 할게. 뭐가 됩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공천에 개입해도 돼요?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고. 그래서 너무 지금 판사가 이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마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긴 하죠. 예, 뭐 인디비디오 프로레오 이런 얘기 했는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타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하나씩 도이치모터스 무죄와 명태균 씨 무죄. 일단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주가 조작에 쓰이는 걸 알았으니까 알았는 것 같고 시세 조정 행위를 주가 조작을 할게요. 주가 조작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요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걸로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기소하지 않았으니까 방조범으로 안 했으니까 그거 물어봤으면 내가 뭐라고 답을 했을 텐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예비적으로 물어본 것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들은. 예, 법원은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이건 특검이 잘못한 거로 보고 명태균 씨 관련은 저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뭐 계약서를 안 썼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했고 중간에 이제 길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다 무죄 나오는 거다. 막 통무죄야 뭐 이런 막 중계 방송 하더라고요. 다 변호사들이. 그런가로 봤더니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래서 3심까지 가는 거구나. 2심, 그러니까 3심 지켜보자. 예. 재판 끝나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당장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벌써. 이재명 대통령 너무 앞서가신 발언이 또 상기가 되는 어제 1심이었다. 뭐 무죄 받은 변호인 입장에서 뭐 그러겠죠. 뭐 항소 포기.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축제더라고요. 예. 서타짜는 어제 전반적으로 그 판결 어떻게 서타짜 입장에서는 뭐 별로 납득하실 것 제 같지는 입장이 않은데.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무슨 판결이야? 그래서 직위원 2 판결 같다. 예. 구속 취소에 준하는 그런 판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야 여러 이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 뭐 기계적이고 아주 그냥 법률적으로만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상식이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봐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판결문을 쓴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주목했던 것들이 아니 법이라는 그 판결 내는 판사들의 최종적인 선고는 범죄 예방에 대한 그런 선언적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범죄 유형의 지평을 열어줬어요 판사가. 주가 조작은 건희처럼. 예. 그렇죠? 그래요? 여론 조작은 명태처럼. 이런 거잖아요. 사실 주가 조작이라는 시세 조정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주가 조작. 맞아요.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행위들이 직접적으로 공동 정범에 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은 김건희처럼 해서 돈을 벌면 돼요. 주가 조작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고 공무원 아니더라도 정보를 오고 가면서 8만 주를 때려서 팔고 8억씩 9억씩 벌어도 돼요. 예. 이런 판결이 어딨냐 그거예요. 이게 판사가 과연 이 판결을 내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큰 어떤 사법 질서를 세우는 데 판결인가. 그다음에 여론 조작도 영업 활동이다.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여론조사 명태균처럼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열심히 그 무상으로 해서 갖다 주고 나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 그게 용인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를 모르면 네. 판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김영선 공천 과정에 있어서 그 제일 제가 경악스러운 게 이 김영선의 공천은 명태균이나 김건희나 윤석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공관위 위원들 사이에 토론을 거쳐 투표를 투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최종적인 행위잖아요. 예. 그거는 다 해요. 그거는 그건 다 말. 그 안에 과정을 들여다보라고 판사한테 예, 지금 예. 계속해서 예. 그 특검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행위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이거는 봐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거다. 그 장타자는 이렇게 질문해 드려볼게요. 이게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봐준 거예요라고 보여요? 아니면 특검이 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여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는 방조 혐의로 예. 기소하지 않은 거. 예비적으로? 네, 그것은 좀 특검이 너무 안이하게 부실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다른 전주들은 다 방조범으로 주잖아요.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만 갖고 얘기를 해봐도 예. 그 판사가 이거는 시세 조정, 주가 조작한 것 같아라고 5가지 이유를 대요. 예. 그런데도 아니 주가 조작 세력이 김건희 씨한테 우리 주가 조작하는 거 이거 하는 거야라고 얘기 안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검에서 진술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더라고요. 예. 그건 참 희한하고 또 하나 상당히 웃겼던 대목이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공관위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판장이 우리 대한민국 정당의 그 공천 과정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 투표가 어떤 투표인지. 예.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내가 개헌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권성동 의원도 여기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사유로 형량을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권성동 의원도 나도 금품 수수 먼저 요구한 적 없는데 나는 왜 2년이야? 예. 김건희 씨는 1년 8개월이고 그렇게 좀 억울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두 가지 여쭤 짚어볼게요. 하나는 뭐 이제 2심 3심이 남아 있고 뭐 이제 뭐 재판을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죠.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이 얘기요. 우리 저 민중이 특검이 굴러갈 때도 저희가 여의도 타짜에도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법조권에서도 많이 하고 민중기 특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저 대대적으로 수사팀 꾸려서 했는데 잡으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뭐 한 분 또 돌아가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권력형 비리로 보일 수 있는 삼부토건 양평 고속도로는 건드리지도 못했고. 그러니까요. 지금 남들 원래 다 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씨 다른 검찰청 하고 있던 거 받아서 한 건데 그거 기소했는데 두 개 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태업이야 이거. 뭐 왜 그런 저 실력이 없어서 부실 수사예요. 아니면 제대로 수사했는데 판사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고의적인 태업이야. 뭐예요 이거? 저는 섞여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약간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혐의는 대부분 특수수사 영역이어서 이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이 해도 쉽지 않은 수사인데 판사 출신이 저걸 잘 지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뚜렷하게 잡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또 그리고 수사팀 내부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나중에 들어봤는데 그것도 보도 좀 됐었어요. 엉망진창이었대요. 예. 내부의 칸막이 현상도 심하고 아까 태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예. 파견 나오는 검사들이 돌아가겠다. 뭐. 중간에 돌아가겠다 뭐 사보타지도 있었고 근데 그 관리를 사실은 특검이 못한 거죠. 예. 뭐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있어요 특검에서. 근데 그 관리를 저렇게 하나? 예. 그런데다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도 계속 뭔가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어쨌든 인지 수사라고 볼 만한 예.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데 도대체 이 특검이 뭐에 집중하고 있지?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했던 면이 있어요. 목걸이 찾은 거 말고는 새로 나온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의 개인의 비위보다 더 중요한 게 국정에 개입해서 의사결정을 뒤바꾼 예. 관저 이전 문제라든지 맞아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건 고스란히 남은 채 지금 2차 특검을 맡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김건희 씨 사건은 2차 특검이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과 수사 역량 활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찰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나. 국가수사본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 2차 특검은 또 시간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내란, 예. 그다음에 최상병, 뭐 이거. 그러다 보면 예. 또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은 좀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윤타짜.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이면에 보니까 제목이 윤 계엄 배경된 의혹 무죄에 진작 털었더라면 야권 허탈, 야 내부, 특검 거부하고 계엄은 선포, 무죄될 의혹 방어하다 정권 잃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될 의혹을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정권을 넘겨줬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에 김 여사 의혹을 해소했다라면 작금의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거거든요. 그냥 요 얘기요. 우리가 여의도 타짜할 때 재작년에 가을에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매를 지금 맞는 게 낫다고? 이제 지금 정말 이거 가지고 허탈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때 한 대표 말 들을 걸 뭐 이러고? 그 특검 3번 거부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때도 이게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제일 메인이었을 텐데 그때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받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나와야 기소유예정 집행유예정도 나올 텐데. 왜 다른 전주들 다 그랬으니까. 예. 그걸 왜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대통령 배우자가 기소돼서 뭐 재판받고 하는 게 부담이 되니 막으려고 했다. 이게 유죄 나올까봐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이거 막으려고
계엄했다 이렇게 또 직선적으로 연결짓기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 근데 그때도 저도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YS는 자기 정말 예쁜 아들 자기 집권 기간 중 감옥 보내고 싶겠어요? DJ는 3명을 보냈잖아. 2명. DJ도 2명을 자기 집권 기간 중에 아들들 감옥 보낸 거잖아요. 그것도 YS도 DJ도 그래도 그때는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인데 틀어 막으려고 하면 그거 못 막았겠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YS DJ는 다 정치인들이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관리하고 예. 또 책임질 건 책임진 거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예. 어떤 이유로도 잘못을 해도. 예. 그래서 여전히 그 검사 사고의 연장선에서 예. 이제 본인 부인의 문제를 막으려고 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예. 가래로도 못 막게 사태로 오히려 키운 예. 거죠. 그러다 급기야 개헌까지 예. 한 거죠.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 선거 보고 나서. 조금 뭐 어이없어 하고요. 예. 그 당 공식 논평으로는 해괴한 판결이다. 예. 네, 해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위원회 구속 취소 그 예. 판결 같은 것인데 예. 사실 저는 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 도이치모터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받았더라면 뭐 일찍 매를 맞았더라면 이 얘기는 사실상 저도 많이 했었고 예. 뭐 앞에 계시는 윤인석 다 했죠. 대변인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결과론적인 하나 사실 이 판결이 저는 무죄가 나온다는 게 이거는 좀 그 확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2심 3심 네, 있으니까. 2, 3심도 예. 있고 그다음에 이 우인성 판사의 판결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이게 억지로 짜맞추던 모습 아니 그게 너무 많아서 예. 이거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2심에서 조금 더 다퉈볼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우인성 판사가 갖고 있는 인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건 예. 앞에 초두에 말이 너무 길었어요. 어. 전제를 깐 게 이거 옛말에 형무 등급 그리고 추물이 불량이란 말이 있다. 예. 거기서 이제 권력을 잃은 자가 저는 귀에 들어와요. 이게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읽어드릴게요 제가.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은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러네. 통상 권력자는 많이 써요. 권력자이라 할지라도 이 법 앞에서는 이 똑같다 이렇게 쓰는데 권력을 잃은 자를 쓰잖아요. 권력을 잃은 자를 김건희라고 지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자였다 권력을 잃은 자라고 해서 뭔가 가혹하고 깨진 유리창에 돌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이미 판사가 깔아놓고 동정을 좀 불러일으켰다는 단어를 쓴 것 같다. 그때부터 빌드업을 그때부터 하고 제가 이상하다 왜 권력을 잃은 자를 쓰지? 예. 김건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측은지심이 우인성 판사한테 있던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정말 쭉 읽어가는데 와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 구조로 무죄를 때리는 걸 보고 이거는 뭐 하여튼 2심까지는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저 장타짜인데 이거 질문 드릴게요. 권성동 의원 어제 징역 2년 나왔어요. 그 통일교 돈 받은 거. 그 윤영호 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 그죠?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나온 거거든요. 징역이. 이러면 이게 그냥 권성동 아직 이것도 1심이지만 권성동 의원 개인 비리 문제로 불법 정책 자금 문제 이거로 끝나요? 아니면은 국민의힘한테 뭔가 좀 화살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다? 네. 그건 왜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려면은 그 돈을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그냥 홀라당 다 먹지 않고 예를 들면은 당에 선대위에 좀 나눠줬다라든지 예. 아니면 윤석열 피고인에게 좀 줬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좀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 있을 일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둥 최고위가 장타짜 윤타짜한테 보다 9시인가요? 9시입니다. 9시면 아마 저희 본방불가 하는 중에 한 9시 반 정도 넘으면 이게 첫 번째 안건일 거 아니야. 안건은 이게 예. 절차가 예. 쭉 돌아오면서 한마디씩 하고 공개 예. 그리고 비공개 갑니다 하고 아마 그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시 한 반 40분? 9시 40분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안건 처리는 공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비공개로 안건 처리하고 그 뒤로 이제 브리핑을 들어가요. 누가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도 나오고 하니까. 아니 뭐 어제 어느 언론사들 취재한 거 보니까 저 누구야? 저 유재준 최고위원만 반대고
나머지 다 찬성. 양양저 최고는 약간 보류 뭐 지금 신종 이런 거 같긴 한데 어쨌든 확실한 반대는 우재준 최고위원 하나다 이건데 일단 오늘 안건 올라가는 거 맞아요, 임타짜? 네. 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갔어요? 예, 그게 최고위원들한테는 미리 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취재가 됐겠죠. 뭐 우재준 의원은 또 얘기를 해줬겠죠. 예. 잘려요 그러면? 예? 잘려요? 제명 의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예. 거의 확실하다. 예. 그래요. 저 다른 변수는 없는 거예요. 뭐 어제 오 시장이 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뭐 좀 이렇게 저 화해하세요 이런 얘기 하던데. 네, 그러긴 너무 많이 왔고 예. 오늘 의결 거의 저는 의결 된다고 봅니다. 예. 장타짜 왜 웃었어요? 오 시장 얘기할 때 혹시 예. 좀 너무 약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오 시장이 좀 둘이 잘 좀 지내세요. 예. 이거 큰일 나요. 이렇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취지의 얘기면 정확한 워딩을 제가 지금 곧 불러드릴게요. 예. 아니 그럴 땐 이래야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다. 오늘이라도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하시라. 이렇게. 예. 터놓고 오늘 만나서 얘기할 거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야죠. 뭐라고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당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냐. 당대표 이거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명하지 말라고. 네. 근데 이제 양쪽 눈치를 다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양쪽 눈치를 봤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 만약 후보가 돼가지고 선거 출마했어.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장동혁 편 들었네. 나 투표장 안 나가. 그러면은 본인 득표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짧게 오 시장도 지금 공천에 자신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보다는 또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여의도 타짜. 장타짜 방송 잘해요. 광고 나올 때 좀 맞춰가지고 그냥 뭐 하나 딱 투척해가지고 그냥 뭘 얘기했지? 기억이 안 아니 나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 시장이 다른 아까 얘기가 뭐냐면 있다고. 오세훈 시장이 양쪽 눈치를 본다. 오세훈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후보도 되시고 서울시장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왜 빠져나간다. 또 그래? 빠져나가. 자 여러분 2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니 오 시장이 왜 오 시장이 현직 시장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 제일 압도적인데 왜 장동혁 대표 눈치를 보냐 공천 받는 게 두렵대요? 걱정된대요라고 물었더니 장타짜가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른 게 또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뭐냐고?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요즘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왜요? 여러 공천 가지 받는 거? 이제 뭐 공천도 공천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수치 싸움에서 계속 기가 밀리니 정원호 구청장한테 내가 난가가 아니라 내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야. 난가가 아니라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나 아닌가? 이건데 저는 아닌가?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이분도 참 오래 했구나. 이제 정치를? 좀 이렇게 강단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졌구나. 원래 강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브로킹 하려면 확실하게 그 전에 했었어야죠.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와. 예.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도 따지고 보면은 그 사과 메시지에 환영한다라고 하고 빠져나와 버렸고 예.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와의 어떤 갈등 속에서 더 깊숙하게 개입해서 화해라는 것들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끝나놓고 이제 와서 에이 사이좋게 지내 이거를 숟가락 얹기지 뭐예요.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그런 아니 그냥 말씀이시죠? 숟가락 얹기예요. 예. 그냥 적당히 양쪽 다 손해 안 보겠다. 뭐 지금 오늘 주제가 오시장은 아닌데 예. 일단 뭘 하려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서울시장 선거는 어려워졌어요. 매우.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 내부가 예. 저런 문제가 없이 단일 대우로 뭔가 단단한 이제 통합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도 쉽지 않은 선거인데 당 내부가 많이 흔들리는 데다가 예. 오 시장 흔들어 놓기가 성공했어요. 민주당 쪽에서.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예. 막 엄청난 공세를 작년 연말부터 그랬죠. 커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정원호 청장하고 여론조사 이 격차를 보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오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는 게 진짜 목표인 건지 뭔지 예.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당 내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통합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이는데 예. 정작 본인이 그럴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제가 아마 윤석열 우리 민석 대변인한테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조건 이거는 제명으로 간다. 예. 변수가 없다. 이전부터. 예. 근데 이제 친한계에서조차 못할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못할 거다. 예. 여론이 부담스럽고 당 내부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 있었죠. 예.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윤리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교체했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든지 제명으로 가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의지만이냐? 장동혁 대표의 의지에 더해서 이른바 윤핵관 저 윤어게인 세력의 여기 강렬한 의지가 더해져 있는 거죠. 어쩌면 장동혁은 얼굴마담인지도 모릅니다. 오. 그래서 예.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그 당내가 자분오열되고 지방선거 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장동혁 책임지고 또 다른 장동혁 세우면 되는 거예요. 윤어게인 세력 이거 입장에서는. 뭐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아니 고성국 씨가 들어와서 아예 주무르려고 들어왔잖아요. 예. 당 내부로. 그러니까 그런 한탄마저 나와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와. 제가 모 인사를 며칠 전에 의원이 만났는데 네. 아니 우리 당의 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 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예. 그러면 저는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명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제명하고 나서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얼굴 바꾸는 제스처를 할 거예요. 내가 중도 확장도 하고 이 당명도 바꾸고 예. 혁신 계획도 내세우고 근데 그게 됩니까? 이게 모순되는데 그렇게 쇄신한다 그래서 뭐 청년 전문가 데려오는 사람들 뻔한 사람 데려올 거예요. 윤민우 같은 사람 데려올 거고 예. 이호선 같은 사람 데려올 거고 예. 청년 자유대학 이런 친구들 데리고 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포장을 할 겁니다. 혁신이고 확장이라고. 근데 그게 선거에 눈꽃만한 영향도 안 주고 예. 이제 선거 대패는 예정된 길이에요. 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예. 본인이 도구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윤호개인 세력은 갈아치웁니다. 장동혁 기스 많이 나면. 와. 안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창타자 잠시만. 요거 여론조사. 조원 CNI가 스테이트 뉴스 일화로 지난 24일에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원호 성동구청장 50.5, 오세훈 시장 40.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장타자. 네. 이 지금 박타자의 분석 국외자가 분석한 거거든요. 네. 장타자 신한국당 공채 일기 지금 당정은 없지만 당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정확히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스승인 예. 고성국 씨가 지금 생방으로 한동훈 제명 카운트다운 이거 지금 생방송하고 있고 1987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고동진, 배현진, 하문경, 한동훈계 다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해라. 기이한 한동훈계 내일이면 정리된다. 그리고 한동훈 제명만이 보수우파의 결집의 전제 조건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한 며칠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 박타자 얘기에 대해서 꽂힌 거는 네. 그런 얘기들 하잖아.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사감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걸 더 나가서 그 밑에 있는 거대한 세력들의 뭔가 이 큰 그림이 있다. 일종의 노선 투쟁? 보수 정당 내에서? 노선 투쟁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권력욕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공천 예. 그것만 있지. 예. 뭐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보수파로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중도층으로 가서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기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말 잘 듣고 내 공천 받는데 예. 방해가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을 당대표 만들고 언더찐윤이? 지도부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는 거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 장동혁 대표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메시지도 더 강경하게 내고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일단은 한동훈 대표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찐윤들 사이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래서 막 어제도 진짜 오늘 뭐 상정을 할까? 그래도 안 올리지 않을까? 그래도 좀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좀 낮추지 않을까? 그런 전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1월 달에 한동훈 대표 정리하고 2월부터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내가 누구야? 장동혁. 장동혁. 예. 예.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 가지 예. 당을 운영하겠다. 예.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선거 이기면 장동혁 대표 좀 그냥 언더찐으로 놔두는 거고 아니, 근데 지면 가른다. 제가 이제 박원석 의원님 얘기랑은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건 뭐냐면 예.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더라도 예. 2028년도까지 그 예. 중간에 한번 전당대회 새로 해서 당대표 뽑잖아요. 임기 끝나니까. 찐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공천. 무슨 공천 걱정을 해요.
그러면은 계속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남 쪽에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방선거 폭망해도 폭망해도 그러면 그냥 내 말 잘 그대로 들으면. 총선도 또 폭망할 건데? 폭망해도 내 배지는 지키잖아요. 야, 근데- 윤사자 맞아요 이거? 예. 상대 진짜 기류가 이래요? 두 분 합치면은 100점이에요. 아 진짜? 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 예. 민주당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게 예. 이분들이 거의 뭐 대학교 때부터 정치만 하던 분들이라고 해서 민주당은 예, 세상을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권 잡았고 몇 번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 운영하고 당 운영하는 걸 보면은 예. 흐트러지지 않게 잘합니다. 민주당은 예. 그리고 뭐 나쁜 일도 많이 벌어지지만 예. 결국은 중심으로 찾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선거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 기득권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정권을 쭉 이어오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 야당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결국 내 자리 지키는 걸로 목표를 바꿔서 지금 이런 퇴행을 벌이는 거잖아요. 아. 고성국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예. 우리가 거의 조롱조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 30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실현 거의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게 목표예요. 그게. 음. 그게. 그러니까 자리 뭐 보수 우파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정권 이런 거 관심 예. 없다. 거기에 방해되는 인물이 한동훈이고 그래야 우리가 더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는데 쉬우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지. 뭐가 있어요? 딱딱 나오잖아요. 이러면 선거 지는 건데 자기만 당선되면 선거 이긴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예측을 해보면 예측. 예. 6월 6.3 재보궐선거에 예. 평택갑의 고성국 씨의 친구인 황교안 정 총리가 공천을 받을 것 같다. 라고 평택을에. 그 평택에 나가겠다고 한 게 그런 포석이. 그럼요. 그럼요. 아마 뭐 통합 이런 거 가동될 거예요. 야. 대구에는 조원진. 조원진? 네. 그 이진숙도 아니고. 비는데. 조원진.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거예요. 타선이 없는 거죠. 야, 거를 타선이. 야, 그 보수우파 대동단결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심화 버전 궁금하시죠? 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 최고위가 라이브로 9시부터 열리니까 저희가 9시에 본방 불가해서 심화 버전 다 해드릴게. 예. 장 대표는 한동훈을 왜 이렇게 싫어하나? 한동훈은 장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심화 버전까지 그냥 다 투척 알고 있는 거 다 해드릴게 오늘. 자,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타자. 네. 김민석 총리가 유튜브 출연했어요. 당 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 예. 게다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리가 된 순간에 이 길은 이 길, 그러니까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은 아닌가 보구나 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면서 마음 정리를 한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야, 나 당대표 가니까 어이 정 대표 딱 기다려, 딱 걸렸어, 내가 간다. 자꾸 이거예요? 나 당대표 가는데 서울시장 가라고 밀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딱 한판 선을 붙자? 그었잖아요. 예. 최근에 일련의 그 총리실의 메시지를 보면 국정을 하고 있는 총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적절치 않은지 빼달라 예. 이런 걸로 이제 그 여론조사 꽃 김호준 씨하고 조금 이렇게 뭐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상 이 인터뷰에서 나는 당 대표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예. 김민석 총리는 이제 당 대표 도전하는구나. 그러면 둘이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추측의 영역은 아니다. 근데 뭐 집권여당의 당 대표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죠. 그럼요. 다음 당 대표는 공천구도 가지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총선. 사실 김민석 총리 그 한이 있죠.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이 밖에 나가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그때 본인이 소유하고 네, 맞아요. 당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당 대표가 정말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합당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합당 된다 쳐.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거다가 조국 조국혁상 대표까지 다음 전당대회 3명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뭐 상황 봐야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합당하면 다음 전당대회 누가 제일 좋아요? 저는 합당이 안 될 걸로 잘 보는데. 진짜? 아니, 전 비관적으로 보는데 왜요? 논리적으로. 망가진다? 논리적으로. 하다가? 하여튼 저는 그런데 만약에 합당이 돼서 셋이 나간다면 예. 제일 좋을 사람은 저는 김민석 총리라고 봐요. 왜요? 이게 이제 구도상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래서 정 밑자락을 대표가 그러니까 합당하는 거 아니냐? 합당이 이런 밑자락을 깔아줬으니까 어떤 보온적인 관계가 있을 것
그거 아니냐. 이건 추측은 너무 단순한 역학관계고 예. 김민석 총리가 들어오면 조국 대표가요 정치적 판단해요. 본인 대선이 목적이지 당 대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근데 예. 조국 대표가 들어와서 예. 조국 혁신당의 조그마한 조직을 가지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본인이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본인은 캐스팅 보트를 하는데 예. 어떤 게 정치적으로 더 도움이 되느냐. 예. 그럼 살아있는 권력 쪽에 대통령 쪽에. 갈 건지 예. 아니면 미래 권력 쪽으로 갈 건지는 판단할 것인데 저는 오. 조국 대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좀 달리 보는데. 김민석 총리가 유리할 거다. 잠시만. 저는 조국 그래 대표의 지원을 보여요. 받아서 오히려. 네. 예. 저는 달리 보는데 예. 일단 합당은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반대, 진통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출구가 당원 총투표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치던 당원 총투표를 밀고 가서 네. 당원 총투표를 하면은 통과가 될 겁니다. 네. 6대 4든 7대 3이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걸 보고 이걸 시작했다고 보고 합당이 되면 누구에게 유리하겠냐. 정청래 대표에게 제일 유리하죠. 조국 대표 출마 안 합니다. 예.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예. 본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저 당권을 갖겠어요. 어떤 제스처는 취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는 사전에 서로 간에 어쨌든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물밑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대표의 지역구도 거의 정해졌다고 봐요. 어디요? 6.3 재보궐선거에 그거 알 수 없죠. 아, 6.3 재보궐 네. 선거라고? 정해져 네, 있다.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그 정도의 물밑 교감은 있다고 아, 보고. 그 정도 내부적으로는 네, 그 정도 없이 어떻게 합당을 추진합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디 보낼까? 사실은 이 조국 구하기가 제일 큰 이 합당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원들 빨리 자리 잡아야 돼요. 그거 이상의 무슨 조국 혁신당의 지금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 그 당협위원장 하나씩 다 받나?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뭐 그 특히 호남 쪽에서는 우리한테 좀 지분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 들어줄 리도 만무하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보세요. 본인이 1인 1표제를 미뤄왔고 한 번 부결됐는데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투표권을 갖는 10만 명이 생겨요. 뭐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지. 예. 그 점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가장 강한 경계심을 3프로 TV 나가서 합당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았잖아요. 예. 원론적으로 통합하는 거 자기는 좋은데 지금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이 방송에 한준호 의원이 나왔던가요? 굉장히 세게 그분도 얘기했어요. 친명인데 그분도 세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명계의 기류가 거기서 읽히는 거고 도대체 이 합당이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기획이 돼서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예. 지금 표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모르긴 몰라도 저는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도 어쨌든 공감하는 바다 당에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한 불쾌감이 저는 보인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그걸 무릅쓰고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야, 장타짜 대통령실 취재했죠. 했잖아요. 취재했다라기보다는 예. 어제 예. 친명의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급의 예. 당내 인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이거 누구야? 애매하다. 20분 의원은 아니네. 20분 동안 얘기를 의원이에요. 아, 20분 동안 의원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친명 핵심 의원. 친명의 핵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예. 보내신 분이죠. 예, 그 장타짜한테 전화를 했다. 예, 일단 20분 동안 누군지 알겠다. 상당히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뭐야, 핵심이야. 서용주 어. 뭘 또 하려고 그래. 야, 예. 가만히 있어. 서용주 소장님 막 얘기하신 거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께서 응. 뭐 반대하기도 하고 응. 아니면 뭐 찬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논란이 있는데 예. 그분 얘기는 확실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뭐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음. 합당 선언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계시다. 아, 대통령이 네, 그런 얘기를 당연하죠.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예. 본인은 이것은 새를 규합을 해서 이 예. 합당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암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당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정권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예. 반대의 목소리와 입장을 낼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상당히 좀 심상치 않겠구나. 근데 지난주에 서 소장님이 저한테 계속 진짜 내전이네 거기도. 이거는 뭐 다 그냥 여기나 다 거기나. 정리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흐름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해석이 있었어요. 네. 초기에.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도 와가지고
이거는 결단이다. 원래 정 대표는 하고 싶지 않았고 예.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적이었다. 근데 이제 그와는 정반대의 해석과 정반대의 흐름이 친명계 내부에 있는 있어요. 거죠. 저도 어제 저 한준호 의원 인터뷰하면서 강하게 느꼈어. 한준호 의원이 굉장히 있어요. 저 근데 반대하는 생각해 보세요. 느낌을. 예.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나 예. 이를테면 지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의 의중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의중을 아는 거죠. 가까운 그리고 사람들인가 대통령.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정치적 구심력이 흩어져요. 이렇게 되면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는 언론에 잘 안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독자적인 정치 실험을 시작한 거잖아요. 예. 이러면 대통령을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예. 이거를 반길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니, 그러면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화요일 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 출연을 했거든요. 다른 방송. 그 대기실에서 한 10분 동안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분과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헷갈린데 결국엔 우상호 전 수석은 강원도지사 나가야 되니까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좀 우상호 들더라고요. 수석의 얘기는 대통령이 합당에 대해서는 큰 취지는 동의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왜 지금이냐는 거에 불만이 있는 거라니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 타이밍에 혼란을 초래하는 합당선언을 했냐. 이게 굉장히 불쾌스러운 거고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와중에 동시에 가기 때문에 친명그룹이나 이쪽에서는 이게 뭔가 본인의 어떤 자기 정치라는 것이다. 요게 저는 합당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윤타짜. 그럼 대통령이 불쾌해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가정하고 어떤 수단이 있어요? 뭘 이거를? 수단이요? 예. 아니 왜냐면 뭔가 대통령 입장 내가 지지도도 높고 지금 집권 2년 차인데 왜냐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여당에 대한 불만도 얘기했잖아요. 정책 입법도 빨리 처리 못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당이 만약에 본인과 뜻대로 좀 안 되면 어떤 수단이 있냐는 거죠. 글쎄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단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예. 대통령 당에 이제 직접적으로 예. 뭐 아니, 뭐- 손을 댈 수는 없겠지만 예, 직접적 안 되지만 알게 모르게 뭐. 본인 의원들을 어떻게 해서 뭐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안 된다는 게 벌써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임기 시작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비주류가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 비주류가 정청래 대표 말이에요. 예. 그때는 그럼- 대통령이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 다음 아예 전당대회 손을 어떻게 안 해서든지 김민석 총리를 만들려고 할 거다 대통령이. 대통령은 그렇게 원하겠지만 예. 정청래 대표가 그거 모르고 지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켜보는 입장인데 예. 이 정권이 잘 가는 것 같아도 와 밑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저 그렇죠? 윤타짜 예. 남 걱정할 예. 때가 아닙니다. 아니,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민주당은 건강한 소란이야. 이 문제가 건강한 소란. 제일 민감한 대목이 뭐냐면 예. 조국 그 대표는 예.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국이에요. 그거를 당 한복판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그거 하고 싶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 심화 버전도 본방불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타짜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후에 본방불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